당신이 알아야 할 100가지 건강상식 일당백. 안녕하세요. 일당백 MC 이승현입니다. 요즘 어떻게 건강관리 잘하고 계세요? 우리 식구들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요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고 꼭 챙겨 먹는다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하나랑 그 오렌지 주스는 꼭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닭가슴살은 뭐 거의 뭐 삼시세끼 먹는 거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빠는 아침에 관리하시잖아요. 저는 저녁에 담금주를. 담금주? 반주로? 예, 반주로. 어떻게 하네요? 그게 이렇게 저녁에 한두 잔 먹고 자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제가 속설로는 알고 있어가지고 요즘 그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요즘. 전직 걸그룹과 담금주. 요즘은 노루궁뎅이 주를 먹고 있어요. 저는 특별하게 챙겨 먹는다기보다는 가급적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좀 섬유질 많은 음식과 물을 좀 많이 섭취하려고 사실은 노력하는 편이에요. 역시 다르시네요. 달라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자문단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비주얼 담당.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옥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해 주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흉부혈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인데요. 좋은 정보 또 많이 전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쭉 라스트 하나. 오케이, 마지막까지.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저희랑 식사 같이 해야 돼? 인기 많으시네요. 하루 세끼 다 챙기면 살은 언제 뺍니까? 저녁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스쿼트 얼른 100개 합니다. 실시. 또 거절이야. 선생님, 혹시 애인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운동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연애를 언제 합니까? 안 그래도 외로운 노총각 놀리지 마세요. 수상하다. 있어도 없다고 하지 않나요? 저 지금 PT 받는 중이니까 그만 좀 가주실래요? 선생님 얼른 자세 봐주세요. 아, 인기가 엄청 많으시네요. 아, 부럽다. 그리고 둘. 언젠가는 꼭 데이트하고야 말 거야. 난 올해 안에 쌤이랑 꼭 결혼할 거거든. 뭐래, 누가 만나주기나 한대. 누가 이렇게 빼꼼히 봤어. 저것들이 확 진짜. 셋. 쭉. 오케이. 스토커인가? 따라갑니다. 아, 맞다. 집에 왜 떨어졌지? 짝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좀 무흐한 미소는 뭘까요? 나 왔어. 여보, 여보? 아, 결혼을 하셨어? 왔어? 아까 뭐야? 그분인데? 아까 그분인데? 배고파. 저녁 준비됐어? 지금 막 차렸어. 얼른 먹자. 결혼하신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러면 쫓아왔나 보다. 잘 먹겠습니다. 여보, 그런데 헬스장에서 언제까지 미혼 행세 할 거야? 사실 나 좀 불안해. 자기야, 내가 왜 그러는지 알잖아. 요즘 유부남 트레이너들이 얼마나 찬밥 신세인 줄 알아? 미혼 트레이너들하고 월급 차이도 어마어마하다고. 아는데 그래도 난... 우리 1년 뒤에 아기 가지려면 당신이나 나나 죽어라 버는 수밖에 없어. 당신도 프리랜서고 나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네. 알겠어. 나 이런 거 안 먹는 거 몰라?
나 조금이라도 근손실 오면 일자리 끝이야. 당신이 고기랑 달걀만 먹고 다른 건 안 먹으니까 그럼 샐러드라도. 채소나 생선보다는 소고기랑 닭고기가 나한테 훨씬 좋아. 내 식단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아니 그럼 흰자만 드셔야지. 맞아요. 주인공 너무 불쌍하다. 그치? 왜 꺼?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울면 근손실 난단 말이야. 뭐라고? 잠깐만. 우리 앞으로 슬픈 거 보지 말자. 뭐야? 자기가 방에 들어가면 되잖아. 나 이제 운동할 시간이란 말이야. 자기 먼저 들어가서 자. 알겠지? 짜증나 진짜. 진짜 짜증나신 것 같은데. 저 짜증 찐인데요? 찐이에요. 여태 앉았어? 어머. 자기 기다렸지. 자기야, 나도 힘들지만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한 달에 딱 한 번 부부관계 하기로 했잖아. 한 달에 한 번?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인데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근손실 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 우리 잘 참아보자. 응? 그놈의 근손실. 짜증나 진짜. 이게 상관이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유부남인데 그걸 숨기고 총각 몸짱 트레이너로서 인기가 정말 절정에 달하는 그런 성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렇게 근손실 운운하면서 몸 관리를 잘하는 걸로 미루어 봐서는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뭡니까? 왜 그럽니까? 왜? 슬퍼요? 울면 안 돼. 근손실 와요. 근손실 하니까 울면 안 되고요. 아니, 저 얘기가 어쩜 제 얘기 같습니까? 오 마이 갓. 와닿아요. 제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더 대단합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슬퍼할 시간 없어. 일어나 하체해야지. 아마 굉장히 극공감하시는 남성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수민 씨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근손실 오면 울지도 않는다라는 유행어를 되게 많이 듣긴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울면 근손실이 되는 건가요? 우리 몸 근육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분 소실이 근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한 번 울 때 그 흘리는 눈물의 양이 한 20에서 30ml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근손실 오려면은 일주일 내내 맨날 울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렇지. 어떤 황당한 질문을 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성심성의껏 그러니까요. 진지하게 너무 천사야.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뭘까요? 이 성우 씨의 그 건강에 관한 문제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아니, 이쯤에서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뭐 강지섭을 찾아서 뭐 나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딱 봐도 뭐, 쇠질 라이프를, 긁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의 주제는 딱 근손실. 안 되겠네요. 근감소증. 우리 네. 배웠었던 근감소증이 근감소증. 아닐까 싶습니다. 성우 씨의 문제는 근감소증이다. 안경이 왜 절로 갔어요? 네, 오늘 지섭 오빠가 너무 드라마에 본인을 몰입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경을 되게 싫어서 뺏었습니다. 이거 내 안경인데? 근데 언제 어울리네요, 가져? 또? 예, 제가 오늘은 코너를 대신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수빈이의 단서를 찾아라! 따단! 첫 번째, 지금 근손실에만 너무 집중을 하셔서 우리 아까 남자 주인공이 계속 먹었던 식단
식단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유, 달걀, 닭가슴살 이렇게 단백질만 계속 드시고 계셨거든요. 제가 걸그룹 다이어트 할 때도 저 정도로는 안 먹었습니다. 채소도 먹고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돼서 생긴 질환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제가 하나 해보고요. 두 번째, 저렇게 먹고 힘이 날 리가 없어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저렇게 힘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성격도 약간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을 쓰는 운동을 했을 때 뼈가 남아나질 않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섭 씨? 울어요? 그 꽁투 뺏기기 딱 좋은 날씨구나.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멍 때리는 사이에 다 뺏어갔어요. 아,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호 씨의 건강 상태. 저도 식단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영양소들이 제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말하기가 힘들 정도네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식단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식단 보니까 단백질 자체가 너무 과하게 섭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하게 섭취하면 우리가 간에서 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간에 부담이 되고 신장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도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단들이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성호 씨 저렇게 관리 철저하게 해서 건강한 몸이겠거니 하는데 역시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이 매섭게 하나하나 찝어내시니까 걱정거리가 점점점 쌓여만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성호 씨가 과연 어떤 상태일지 화면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실게요. 보시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저 요즘 잘 봅니다, 장모님. 그 정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점심은 내가 살 테니까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 훈훈하네. 화목하고 좋으네요. 야, 저건 진짜 좀 아니다. 응? 그게 뭔가? 아,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몸 관리하는 게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좀 싸왔습니다. 아, 근데 저 정도까지 한다고? 오늘은 그냥 좀 먹지? 미안, 내가 요즘 근육이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도 내 생일이니까 술 한 잔은 받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술도 탄수화물 아닌가요? 당이 많이 들어가요. 그쵸. 너무 대놓고. 안주 먹어. 생선은 좋은데. 그쵸, 생선은 좋은데. 당신, 오늘 엄마 생신인데 엄마 앞에서까지 꼭 그래야겠어? 당신이야말로 굳이 그래야겠어? 나한테 바깥 음식이랑 술이 얼마나 안 좋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 트레이너 한다고 했을 때 말릴 걸 그랬어. 당신 식단에 미쳐있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당신이랑 우리 아기랑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가족 핑계 대지 마. 당신은 당신 겉모습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뿐이라고. 이 얘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양쪽 다 이해가 가요. 다. 여보, 우리 내일 결혼기념일인데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데이트할까? 외식하면 뭐해? 도시락 싸가고 나 혼자 먹을 텐데. 싫어. 아니야, 이번엔 나도 먹을게. 당신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 또 남편이 대화가 또 되고 배려도 하네요. 내가 바뀔게. 정말이야? 그러면 여보 우리 파스타 먹을까? 그래, 그러자. 내가 내일 일찍 수업 마무리하고 나갈 테니까 5시에 만나는 걸로 하자. 좋아. 또 뭐 입지? 다섯 시 만나자더니 수업이 길어지나? 전화도 안 받고. 오랜만에 힐 신었더니 발 아파 죽겠는데. 아유, 간만에 좀 꾸몄더니. 자, 허리 펴시고 어깨는 내리시고 이대로 하나. 아유, 잊어먹은 거야? 역시 우리 최쌤 팔뚝 근육 좀 봐. 쌤, 저 한 번만 매달려 보면 안 돼요? 어머. 쌤 팔 부러져요. 쌤, 오늘은 진짜 커피 한 잔만 딱 하면 안 돼요? 네? 오늘은 뭐 바쁜 일도 없는데 그럴까요? 진짜요? 까먹은 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설마 일부러는 아니겠죠? 아니 표정이 그러기에는 너무 평온해요. 회원님, 저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네. 이게 뭐야? 내가 왜 리모컨을 가져왔지?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연주한테 밥 먼저 먹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선생님 얼른 가요. 빨리 가요. 여보! 여보? 저 여자 뭐야? 여보라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 갖고 장난쳐? 일단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이거 놔!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더니 나 약 올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결혼 기념일이라니 그게 무슨... 미안.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오늘 무슨 날인지 깜빡하고. 뭐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오늘 같은 날을 잊어? 여보세요들,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아세요? 제가 이 사람 와이프라고요. 일단 나가자. 응? 회원들 다 끊으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미안해 여보. 제발 용서해줘. 응? 남편도 울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근손실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요즘 정말 정신이 없나 봐. 이것 봐. 오늘 내가 핸드폰 대신 이걸 가져왔다니까? 내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바보야. 미안. 설마 비번까지? 전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저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비밀번호 뭐였지? 건망증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그냥 들어오면 되지. 왜 배를 눌러? 그냥. 당신은 핸드폰을 어디다가 둔 거야? 아니야,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머니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계속 뭘 까먹나 봐요. 심각하다. 아이고야, 신발장에 있네. 여보! 여기 있다! 응?
여기. 아까 신발 정리하면서 그냥 몰려뒀나 보다.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알지?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 가보는 거 어때? 병원은 무슨, 그냥 건망증이 좀 심해진 것 뿐이야. 당신 원래 깜빡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런데 요즘 봐봐. 툭하면 핸드폰도 두고 가고 집 비밀번호도 깜빡깜빡하고. 당신 다 걱정돼서 그렇지 뭐. 그만해. 내 나이 겨우 이제 40대 초반이야. 건강에 문제 생겼을까 봐? 됐고, 점심이나 먹자. 야,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건강을 아주 딱 과신하고 계시는 우리 성호 씨가 휴대폰 대신 리모컨 들고 나오고 중요한 약속 까먹고 결국은 총각 행세하는 것까지 다 들통이 났어요. 큰일입니다, 이거. 근데 남들 같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을 뭐 냉동실에 둔다든지 뭐 핸드폰을 쥐고 있는데 어디 갔지? 라고 통화하면서 형 핸드폰을 내 핸드폰 잃어버렸다? 어디 갔지? 이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선생님들이 식단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건망증이 먹는 것에 따라 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건망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식단과 이 건망증이 연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 건망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요? 아니, 혈관이 안 좋아지면 무슨 뭐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마비, 또 하나 뇌졸중?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건망증이 관련이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뇌 동맥이 막히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뇌에 이런 큰 혈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작은 혈관이 막히면 당장은 크게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거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 등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뇌를 MRI랑 MRA를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무려 72.8%에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아니,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면 여기 나중에 치매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뇌혈관이랑 관계 있다니까 진짜 너무 깜짝 놀라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 살이 찌면 혈관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 뭔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이른바 혈관 삼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안 좋은 건 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좀 따로 있는 건가요?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관여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아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우리 몸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운송을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가 일어나면서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남겨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혈관벽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운송을 해주는 일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바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들의 역할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는데 바로 그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LDL 콜레스테롤을 1 정도만 낮추게 돼도 뇌졸중의 발생이 25%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오, 그러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왜 높아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이제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약 70%는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간에서 합성을 하게 되고요. 30% 정도는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콜레스테롤 음식이라고 불리는 포화지방이나 뭐 트랜스지방 이런 음식들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큰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흡연이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특히나 뭐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혈관에 아까 3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적이 LDL이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면 두 번째 적은 뭔가요?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이 우리 피검사, 혈액검사를 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를 할 때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과 함께 더불어서 체크하는 항목인데요. 그만큼 혈관 건강을 위해서 평균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성지방이 많으면 왜 몸에 안 좋은 건가요? 이 중성지방은 탄수화물과 지방산을 재료로 해서 간에서 합성이 되어서 우리 몸 곳곳에 존재를 하다가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분해돼서 사용되는 지방인데요. 문제는 이 섭취한 음식, 즉 재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합성된 지방이 내장 지방이나 간에게 저장되지 못하고 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 즉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지혈증 상태가 되게 되면 끈끈해진 이 혈액이 혈관에 머물면서 이런 혈관 내벽에 지방이 들러붙어서 쌓이게 되고요. 다른 물질들이 들러붙어서 이제 혈전, 피떡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 혈전이 혈관들을 타고 다니다가 뇌혈관을 맞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 될 것이고요. 심혈관을 맞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화는 내지 말고. 아니 근데 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 근손실이 이제 겁이 나서 단백질을 챙겨 먹은 것 뿐인데 왜 저런 증상이 나타날까 참. 이번 드라마는 우리 지섭 씨가 나갔어요. 네, 아유 너무 그냥 정말 내 공감을 얘기처럼 해가지고. 연기가 아닌 그 자체를 다 보여주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성우 씨가 건강에 그렇게 딱히 나쁠 건 없어 보이는데라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성호 씨의 혈관이 위험한 이유는요. 마지막 혈관의 3적, 바로 호모시스테인 때문인 것 같아요. 호모시스테인? 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뭔가요? 네, 콜레스테롤과 이런 중성지방이 혈관 속에 지방이자 이제 기름때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의 대사 과정으로 생긴 단백질 찌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섭취하는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이런 메티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체내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지키고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스테인 성분이라고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으로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인 호모시스테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좀 시국인지라 또 돌연변이 하면 되게 그 단어 자체가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의 바로 혈관에 안 좋다는, 직접적으로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삐뚤어진 애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삐뚤어질 테다. 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내벽을 산화시켜서 손상시키고 피덩어리를 만들어서 동맥경화와 뇌졸중 같은 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데요.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5 증가하는 것은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20 증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은 성호 씨처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이 제대로 시스테인으로 대사되려면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 B입니다. 이거. 네, 비타민 B. 근데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돌연변이인 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성호 씨가 지금 보시면 오로지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만 챙겨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실 것 같아요. 건강에 건망증이라는 혈관 적신호가 성호 씨한테 켜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드라마 통해서 확인하실게요. 보시죠. 둘, 셋, 조금 더, 넷, 다섯. 오케이. 아르 배우님, 오늘 끝나고 다른 분들이나 차나 한잔 하시죠? 저 아름이 아니고 수연이거든요? 지금 저랑 운동한 지 몇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름을 깜빡하세요? 참.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야, 저거 진짜 기분 나쁘죠. 이름 잘못 부르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머리야.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떡해! 선생님!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란 게 후유증이 무서운 병이라. 뇌졸중이 왔나 봐. 여보, 힘내요. 알았지? 다 잘 될 거야. 아니, 돈 벌려다가 건강을 잃었네요.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 너 지금 식당 아르바이트도 힘들 텐데 카페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겠어? 나 할 수 있어. 나 꼭 해야 돼. 다음 주부터 나오래. 진짜? 정말 고마워, 은영아. 진짜 고마워. 아, 눈물 난다. 여보! 어떡해. 후유증이. 여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야.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어때? 좋지? 고마워, 여보. 넌 요즘 혼자 보느라 고생하는데 무릎 아픈 건 괜찮아? 괜찮아, 엄마. 우리 성호 씨 일어날 때까지 내가 힘내야지.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꼭 이겨낼 거야. 자기야, 힘내. 미안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걱정되는 식단에 건망증까지 심해져서 혈관의 직격탄으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우, 안타까워. 근데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네. 있어요. 건강만큼은 진짜 자신 있다. 성호 씨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까라는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저렇게 쓰러질 정도면 혈관에 굉장히 심각한 정도였을 것 같은데 건망증 말고 다른 증상은 못 느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피부가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도 다쳐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혈관에는 그런 통증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혈관이 한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너무 정말 무섭네요. 진짜 무섭다. 그래서 정말 무섭죠, 혈관 질환이.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자의 약 70%가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진 후에 깨닫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은 것이죠. 뇌세포는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순간부터 1분마다 약 200만 개의 신경세포들이 괴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죽은 뇌세포는 이제 되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성우 씨처럼 저렇게 후유증이 남게 되는 거죠. 실제로 뇌졸중은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데요.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립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심혈관, 뇌졸중 이런 질병 혈관 문제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까 이 건망증 얘기가 나왔을 때 치매가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혈관 건강이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혈관 속의 지방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0.1mm 두꺼워질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25%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정상인 환자와 치매 환자의 뇌동맥의 단면을 비교해보면 치매 환자의 뇌동맥이 훨씬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요. 오늘 호러예요. 진짜 점점 무서워진다. 이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에 중성지방 그리고 호모시스테인까지 타파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당장은 먼 미래라고 생각되는 수빈 씨에 비해서 저는 발등에 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빨리 알려드려야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호모시스테인까지 혈관 3적으로부터 건강하게 내 혈관을 지키는 법. 우리 또 한의원 셰프님께서 솔루션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혈관 지킴이 음식은 브로콜리 새우볶음입니다. 브로콜리 새우볶음의 재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혈관을 지키는 핵심 재료는 바로 이 브로콜리입니다.
셰프의 첫 번째 일당백 솔루션은 바로 브로콜리였네요. 아니 보통 브로콜리는 데쳐서 초장에 이렇게 찍어 먹거나 그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완전 약간 메인 음식처럼 나와가지고 굉장히 궁금해요.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드셔보시죠. 네. 아우 컬러도 너무 예쁘네요. 향부터가 너무 좋네요. 건강한 향. 건강한 향. 양념을 되게 맛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 미슐랭 레스토랑 가면 거기 이제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미슐랭. 근데 이 브로콜리가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공부했던 호모시스테인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비타민 B 섭취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 양이 증가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이 만들어져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브로콜리가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한 야채입니다. 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B6가 100g당 0.25mg 함유돼 있어서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채소예요.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4년 6개월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매일 아침에 비타민 B군을 섭취하도록 한 후에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꾸준히 비타민 B군을 섭취한 그룹에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22.1%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좋은 음식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혈관 건강에 브로콜리가 이다지도 좋은 음식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고마운 식품이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솔루션은 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혈관 건강을 지켜줄 두 번째 식품이 바로 오메가3였네요. 원래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RTG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메가3가 뭔지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메가3는 고등어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죠.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속 지방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또 혈전 억제 작용에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메가3는 뭐 불포화 지방산, 뭐 포화 지방산 뭔지 좀 정확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포화 지방산과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녹는점이 높은 지방, 그리고 불포화 지방은 녹는점이 낮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지금 앞에 두 개의 컵이 보이는데요. 이쪽은 불포화 지방이고요. 이쪽은 포화 지방인데요.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물에 각각 한번 섞어 보실까요? 네. 이건 지금 버터를 중탕한 네. 거죠? 이거는 불포화 지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섭 씨부터 해볼까요? 나름 잘 섞이는데요? 섞이네요. 물에 잘 섞이죠? 네. 아니, 포화 지방을 한번 섞어보시죠. 포화 지방 맛있겠다. 와, 색도 달라. 바로 뭐야? 어머, 안 섞이는데 이거? 바로 책이 생겨버렸네. 이거 약간 닭기름 떠 있는 느낌이다. 근데 걷어내고 싶다. 누가 봐도 뜨죠. 제가 이제 수빈 씨가 지금 포화 지방을 섞었잖아요. 네. 그 섞은 것을 실온에 한 3시간 정도 방치를 해봤어요. 방치를 해보니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형 아닌가요? 진짜로요? 네. 굳어서. 어머머머머! 뭐야? 와! 모형인 줄 알았어요. 네. 물 위를 딱 막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 네. 그래서 이렇게 야. 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실온에서 딱딱하고 끈적하게 붙어서 뒤집어도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죠. 이 포화 지방을 과도하게 이제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 끈적끈적한 형태로 이 덩어리를 이뤄서 혈관벽에 이렇게 붙게 되고 이로 인해서 뭐 비만은 물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각종 이런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낮아서 실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혈관을 부드럽게 지나면서 혈관 속에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주는 착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메가3의 별명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죠. 와, 잠깐 실험을 봤는데 연상이 되니까 갑자기 막 깝깝하면서 심란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그 맛있는 음식들 종류들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메가3를 그 신경 써서 꼭 챙겨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네. 바로 한국인이 그 굉장히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오메가3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 한국인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은 1일 1g으로 식약처 권장량인 2g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일부러라도 챙겨 드시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진짜 남일 같지 않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몸이 앞으로 자꾸 쏠리거든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 오메가3를 꾸준히 진짜 실제로 섭취했을 때 혈관 건강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오메가3의 혈관 보호 효과는 검증된 것이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고지혈증 환자들 대상으로 오메가3를 16주간 섭취하게 한 후에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인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5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중성지방 역시 평균 4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오메가3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100명의 혈액 투석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만 2개월간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그 후에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약 26%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오메가3가 아니라 RTG 오메가3잖아요. RTG 오메가3는 그냥 오메가랑 뭔가 좀 다른가요? RTG 오메가3는 그냥 오메가3보다 체내 흡수율이 더 높은 RTG 오메가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도 그동안 진화를 많이 거듭해왔었어요. 그래서 초기 1세대 오메가3는 포화지방까지 함께 먹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2세대는 알코올로 포화지방산을 제거를 했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1세대, 2세대 단점을 모두 보완한 것이 바로 3세대 RTG 오메가3입니다. 체내 흡수율은 물론 불포화지방산 비율을 높여서 포화지방 섭취 없이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등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더 현명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오메가3 중에서도 RTG 이거 왜냐하면 빨간 별 3개. 별표를 제가 꼭 체크를 해놨고요. 저도 이제 체크하면서 챙겨 먹으려고요. 근데 이런 오메가3가 진짜 치매나 아니면 심뇌혈관 질환의 질방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물론 도움이 되죠. 오메가3 이런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을 약 36%나 감소시키고요. 또 총 사망률 역시 17%나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혈관 건강이 이제 뇌동맥 또 특히나 이제 작은 뇌혈관도 영향을 줘서 치매나 건망증과 관련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말고도 오메가3 섭취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약 60에서 7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뇌세포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섭취가 뇌 인지력이나 신경 발달 등 뇌 기능과도 밀접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인 DHA 수치가 낮은 하위 25% 사람들은 DHA 수치가 높은 상위 25% 그룹에 비해서 뇌용량이 작고 문제 해결력이나 추론 능력이 낮았다고 합니다. 또 65세 이상 성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5%나 감소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와, 제가 오늘 쭉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돌아보니까 RTG 오메가3를 섭취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구나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먹는 거는 또 자신 있습니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 오메가3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되면 산패가 되고 또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온보다는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추출한 오메가3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오메가3 원료가 생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의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RTG 오메가3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500mg 이상 그리고 2000mg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제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권장량에 맞춰서 잘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혈관의 3적들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일당백 늘 함께하면서 건강이 우리가 요소 말씀드리지만 다 사람 몸이 하나이듯이 다 연결돼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혈관 건강 간과할 수 있는 많은 부분 일당백과 함께 우리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혈관이
어떠한 조그마한 막힘 없이 술술 잘 흐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당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가지 건강상식 모두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리얼 건강 스토리 일당백! 오빠네랑 우리 집이랑 일주일씩 집안일 해주기로 했잖아. 오늘은 끝났나 했더니. 야, 저건 진짜 좀 너무한다. 태식 오빠? 내 말쓰기 너는 여전히 곱다. 아이고 허리야.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증은 질병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보세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